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이번 6주차 실습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스위치, 그리고 와이어,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 중에서도 브레이크, 컨티뉴, 마지막으로 리턴 관련해서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고서 그리고 제가 이제 C 언어를 이용해 보면서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만한 팁들을 또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요 스위치 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문은 if 문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i라는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요. 스위치 문에다가 한번 바로 요 i를 가지고서 뭔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i라는 것을 입력받으면은 이제 중괄호로 일단 스위치 문의 범위를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스위치 문 안쪽으로 이제 꾸미면 돼요. 어떻게 꾸미면 되냐? 우리가 입력받은 i가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i는 뭐 1부터 5 사이에 값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그걸 케이스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3까지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해주긴 했는데 실제로 어떤 레이블 안에 뭘 실행해라 라고 적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scanf로 일단 i를 바꾸요. 그래서 %i가 되겠죠. 네, 디폴트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구문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씹을 입력받으면은 뭐 일단 우리 아무것도 하라고 적은 게 없으니까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케이스마다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f 문을 한 개씩 적어 볼게요. 1일 때에는 1로 들어왔네 라고 하고 2일 때는 2로 들어왔네, 3일 때는 3으로 들어왔네, 그리고 디폴트일 때는 otherwise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을 입력받으면은 입력받은 i가 1과 같으니까 케이스 1 쪽으로 일단 흐름이 간 다음에 케이스 1로 묶여있는 문장들이 이렇게 수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느낌표가 더 있으면은 두 개의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입력을 하면은 입력된 i 값이 케이스 3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1과 2는 실행이 되지 않고 케이스 3으로 흐름이 일단 간 다음에 케이스 3으로 묶여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케이스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 3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디폴트로 가겠죠. 한번 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에도 일단 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디폴트 쪽으로 가서 이것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if 문으로 똑같이 쓸 수가 있죠. i가 일단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케이스 1일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라고 했죠? 여기서 printf 이걸 하라고 했죠. 그리고 i가 2일 때에는 요걸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i가 3일 때에는 뭐 비슷하게 이걸 출력하라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외일 때에는 이것을 출력하면은 동일한 if 문으로 동일한 스위치 문을 구현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입력을 해보면은 사실 조건문 두 개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뭐 케이스 1을 한번 넣으면은 한번 컴파일 하겠습니다. 컴파일 하고서 1을 넣으면은 케이스 1 여기서 한번 출력이 되고 여기서 한번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문과 스위치 문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스위치 문 같은 경우는 하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케이스 1이라는 레이블을 항상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받은 값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레이블 안쪽에 있는 문장을 그냥 수행하게 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문은 이제 레이블을 이용하고 있고, 레이블의 종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break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break는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어떤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단 삭제를 하고요. 브레이크문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한번 브레이크문을 다 주석 처리를, 케이스 3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같은 경우는 입력받은 값이 케이스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흐름이 13번 줄로 오게 된 다음에, 그리고 printf를 할 거예요. 그리고서 브레이크 문을 만났었기 때문에 바로 스위치 문의 종료점으로 흐름이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브레이크 문이 없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case 2 otherwise, 즉 밑에 달려있는 레이블을 제외한 어떤 문장들이 모두 다 실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한번 2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입력받은 게 2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케이스 문을 쭉쭉쭉 찾아가는데 케이스 2가 나올 때까지 일단 찾습니다. 그리고 매칭되는 케이스를 찾았기 때문에 케이스 2 이하의 문장들을 쪼르륵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요 printf 케이스 2 이것만 실행이 되고 이 문장만 실행이 되고서 끝났겠지만, 브레이크 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스위치 문의 끝까지 다 수행이 되는 것을 이렇게 예제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폴트라는 otherwise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맨 앞에다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이때도 동일합니다. 한번 1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는 케이스 1이 출력이 될 거고, 이것이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바로 23번째 줄로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게 될 텐데, 브레이크 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줄로 그냥 흐름이 넘어갑니다. 순차적으로 쭉쭉쭉 넘어가야 되는데,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출력이 되고서 종료가 되겠죠? 그 말은 디폴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실행을 해보면은 1과 2 이외의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디폴트로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printf otherwise가 출력이 되고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밑에 게 쭉쭉 출력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디폴트가 교재에서는 항상 이렇게 맨 끝에 나오고 있는데, 디폴트는 사실 어디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디폴트뿐만 아니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순차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쓸 때 그냥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문이 항상 달려 있기만 하면 되고요. 케이스 문의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나에게 매칭되는 조건이 있으면은 해당 레이블부터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조건이 나올 때까지 그냥 레이블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쭉쭉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2를 입력을 하면은 디폴트를 찾아보니까 아니고 일단 케이스 2에 매칭되는 게 있기 때문에 케이스 2로 넘어가서 케이스 2가 출력이 되고, 근데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케이스 1까지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이렇게 아무데나 와도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렇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일 때는 항상 이 디폴트 뒤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흐름 제어에 내가 원하는 대로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디폴트를 이렇게 끝에 넣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브레이크 문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시킬 수 있었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1도 아니고 2도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오게 되는데, 디폴트부터 어떤 문장들이 수행이 되겠죠.
근데 모두 다 수행을 하고 나니까 브레이크문이 없어도 결국 스위치문의 끝점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주면은 그냥 바로 스위치 끝으로 가라 라는 게 되겠는데, 디폴트가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브레이크가 없어도 뭐 끝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디폴트가 이렇게 두 번째 있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케이스 1이 마지막에 있죠. 그러면은 케이스 1이 실행될 때는 어차피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 문이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보면은 printf 출력이 되고, 굳이 브레이크 문이 없어도 스위치 문이 종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출력되고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을 지켜서 이렇게 브레이크 문을 적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스위치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이면은 굉장히 충분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f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문장, 이제 구문이고요. 대신에 이렇게 레이블과 브레이크로서 각각의 어떤 케이스의 범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항상 들어와야 되지만, 마지막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차피 스위치문이 종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이 없어도 동일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블 간의 어떤 순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브레이크만 잘 써주면은 순서를 뒤죽박죽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시키는 스위치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일단 스위치문 실습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고 영상을 한번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Y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기본 7-1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코드를 구현을 해보고요. 이걸로부터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forloop와 굉장히 동일한 형태로 Y문을 가져가고 있네요. int i가 있고요. i를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줍니다. 초기화를 해주고서 일단 Y문을 쓸 거예요. Y문을 쓸 건데, Y문의 구조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뭐 여기 괄호로 나왔지만, 여기 괄호 속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안에 요 중괄호로 묶인 부분을 항상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forloop와 마찬가지도, forloop가 감싸고 있는 어떤 중괄호 안을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만 계속 수행을 해라 라는 게 됐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거냐면은 i는 0부터 시작할 건데, i가 5보다 작을 때 Y문 안쪽을 이제 실행을 하래요. 근데 여기는 뭐 printf something이니까 hello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출력을 하긴 할 건데, 그 다음에 i 값을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은 i는 0이고 i는 항상 5보다 작죠. 이 Y문은 무한루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i의 이 조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i++로 해가지고 해당 문장을 출력한 다음에 i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써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i는 i+1과 동일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뭐 이렇게 이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 혹은 ++i 라고 해도 여기서는 동일한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가 5가 되는 순간에 요 조건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while문 안쪽은 실행되지 않고서 바로 뛰어넘어서 흐름이 17번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hello가 5번이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5번 똑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while문 기본으로 이것을 든 이유가, while문은 forloop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or i는 0, 어떤 조건식이 두 번째 나오죠. 그래서 i가 5보다 작을 때 i++ 해주면서 printf hello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while문과 동일한 이제 forloop를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5번 동일하게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y문은 아무튼 forup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건데, 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횟수보다도 조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orup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초기값이 있고 조건이 있고 증감식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연산 횟수가 있을 때 forup를 많이 쓰고요. 다음과 같이 어떤 조건문으로만 나타낼 때에는 while loop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forup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뭐 i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많은 for 이제 while문은 while 1 해가지고 괄호 안이 항상 참인 경우죠. 그래서 무한 루프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헬로가 계속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그냥 뭐 지나가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퍼레이팅하는 C 코드가 있어요. 그것을 보통 펌웨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 PC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얘기하는 펌웨어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펌웨어가 보통 C 코드로 짜이고요. 그 펌웨어는 하드웨어가 부팅되면은 항상 Y문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루프는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냉장고 꺼지면 될까요? 항상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돌아가야 되죠. 그런 경우를 이렇게 while 루프 중에 무한루프로 꾸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while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워가지고 플로우 컨트롤과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로우 컨트롤의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반복문을 나가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브레이크를 여기다 써버리면은 while문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한 번은 일단 들어와요. 들어와서 printf hello가 출력이 되고서 브레이크를 만나버리면은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탈출하고서 그 다음 줄로 흐름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hello가 한 번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브레이크는 보통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브레이크를 해주세요 라고 써버립니다. 그래서 if 1일 때 하면은 if문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방금과 같이 똑같이 hello가 한 번만 출력이 되고서 브레이크가 되겠죠. 근데 if 0으로 하면은 if문의 조건문은 항상 false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수행이 되지 않고서 항상 printf가 다시 무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if의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원할 때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게끔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a가 있고요. scanf 한번 인티저를 받아 보겠습니다. %a로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 4보다 작으면은 바로 출력을 바로 이제 나가겠죠. 한번 3을 입력을 하면은 조건문이 만족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제가 조금 더 다른 예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녹화를 중지하고요. 그리고 제가 코드를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코드를 한 개를 바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어떤 a라는 값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큰 값을 받을 거고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서메이션을 구할 거예요. 입력받은 a까지의 서메이션을 구하기는 할 건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그 서메이션을 계속 구하는데 그 서메이션이 어떤 내가 원했던 타겟 밸류보다 크게 되는 순간 그때의 값이 i라고 하면은 i-1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서메이션 구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정해진 값보다 크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을 만족하는 i 값을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서메이션이 타겟보다 커지는 순간을 찾은 다음에 그때보다 작은 i-1 값을 반환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먼저 어떻게 짰냐면은 기본적으로는 while문을 이용을 했습니다. 요 if break문은 생략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그래서 i라는 값과 sum이라는 값은 초기화는 여기서 했고요. a라는 값은 입력을 받기 때문에 따로 초기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타겟 밸류를 55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아마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10 곱하기 11 나누기 2 하면은 55가 되죠. 그래서 55를 만들어내는 요 어떤 맥스 값을 찾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이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i를 바깥에 써도 괜찮습니다. 혹은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i를 사용하고서 그 값을 추가해줘도 괜찮고요. 근데 우리가 forloop와 다르게 초기값, 조건식, 그리고 증감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 증감식을 뭐 방금 전에는 여기다가 while문에다가 적어놨는데 i를 일단 사용하고서 어떻게든 사용하고서 일단은 증가시키겠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i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증가를 시키면은 굉장히 큰 값 100 여기다가 100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사실 서메이션을 구하다가 그 서메이션이 55보다 큰 순간을 딱 캐치해가지고 종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메이션이 66 이게 i 값이 인덱스가 안 맞네요. i 값이 인덱스가 안 맞으니까요. i를 여기서 증가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i가 11까지 1부터 11까지의 서메이션은 11 이제 66이죠. 10까지 합이 55였으니까. 근데 요거를 서메이션이 지금 타겟 밸류 55보다 컸기 때문에 if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이 두 문장이 출력이 됐고 브레이크가 된 거예요. 근데 solution is 뭐 1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어떤 타겟 밸류 55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1부터 i까지의 서메이션이 66보다 작을 때가 결국에는 솔루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한글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브레이크 어떤 if문을 만족시킬 때 어떤 브레이크문과 함께 사용을 해서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while 루프를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반복문에 나가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제가 for loop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 i는 for loop를 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한 변수고요. 0부터 한 100까지 서메이션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도 int sum은 0을 한번 초기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은 sum 더하기 i 라고 했는데 계속 0부터 i까지 서메이션을 구하겠죠. 근데 우리는 100까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if 그래서 sum이 어떤 타겟 밸류보다 한 70이라고 해볼게요. 70보다 커지면은 그때의 i 값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때 한번 %d 그리고 i하고 %d sum 하고 이때의 sum 찾고서 그냥 브레이크 해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100까지 그냥 sum에 더하다가
서메이션은 78이래요. i가 12인 중 1부터 12까지 합이 78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브레이크 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다른 예로는 만약에 if i가 이제 뭐 10이다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당연히 for loop를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어디가 잘못됐죠? 이게 잘못됐네요. 그리고 여기도 i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제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언제 빠져나가냐 해가지고 10까지 i가 쭉 돌아가다가 브레이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문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만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orloop가 2개가 있습니다. 이중 포문이 있는데 뭐 3중 포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복문이 계속 중첩되어 있죠. 근데 가장 안쪽에 있는 반복문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가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이걸 감싸고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forloo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i가 0부터 100까지 더해지다가 10이라는 것을 만나가지고 브레이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j 값이 이제 바로 다시 커지겠죠. 그래서 겉에 있는 반복문은 계속 이제 뭐 이 브레이크와 무관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실행시키면은 이게 3번이 출력이 되고서 끝나게 될 거예요. 그쵸?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것을 감싸고 있는 모든 for loop를 종료를 시키고 싶으면은 이 플래그 같은 걸 만들면 됩니다. 일단은 요 조건문을 들어갈 때 플래그는 0으로 죄송합니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초기화를 해주는데 이 플래그 있죠. 근데 어떤 조건문을 만족시킬 때, 즉 브레이크가 실행시키기 전에 플래그를 ON을 해주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실행되고서 이 for loop가 빠져나오겠죠. 여기서 1인지 아니면 즉 else는 0인지 테스트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래그가 브레이크 구문이 실행될 때 항상 플래그가 1로 ON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는 브레이크를 한 번 더 해줘라. 그러면은 브레이크로 나왔을 때는 플래그가 1이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포문은 요거죠. 요 J에 관한 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이 3번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반복문도 브레이크로 끝나고 그 결과 플래그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포문도 끝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else, if, else 뭐가 문제죠? 이걸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괄호 매트랩에서는 괄호를 쓰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돼서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더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continue를 써줘도 됩니다. 왜냐면은 브레이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걸 이제 감싸고 있는 반복문을 종료하는 거고요. continue를 만나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그냥 이 반복문 안에 있는데 이 continue 뒤에 어떤 문장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 문장들이 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대로 그냥 건너뛰고서 다시 반복문으로 가라 라는 게 continue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else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continue를 써줘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그냥 if문 한 개만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for loop가 이제 이중 포문이 있을 때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지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감싸고 있는 이것도 10번 반복하는 어떤 반복문이 또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껏 for 두 개를 잘 브레이크를 통해 가지고 컨트롤 해놨는데 여기서 다시 o를 해버리면은 이 동일한 게 5번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다른 변수 플래그를 이용하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for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컨티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몸체만 놔두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for 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홀수만 출력을 하고 싶어요. 아이도 너무 크니까 줄이겠습니다. 홀수만 출력을 하고 싶은데 홀수 짝수인지 나누고 이제 확인할 때에는 우리가 모듈로 오퍼레이션을 쓴다고 했죠. i 모듈로 2 해가지고 이게 0일 때에는 짝수일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서 그냥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가라 인 거고요. 아닐 때에는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은 i 값을 안 넣어줬네요. 출력을 해주면은 홀수 값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컨티뉴의 역할 이렇게 컨티뉴 반복문 안에 있지만 컨티뉴 뒤에 나온 문장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서 i++ 즉 증감 연산자로 바로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컨티뉴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와 상반되게 브레이크는 끝내버린다. for를 끝낸다. 감싸고 있는 for를 끝내고요. 컨티뉴는 끝내지는 않는데 아무튼 뒤에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게끔 해주는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turn 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return을 만나면은 사실 함수의 종료할 때 이 함수가 성공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라고 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내가 만든 코드를 이제 불러냈고 그래서 이 메인 함수가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라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소개된 것처럼 return이라는 것을 만나버리면은 이 뒤에 그렇게 어떤 문장이 오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return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아무튼 스위치랑 while문 같은 걸 이제 조건문을 배웠으니까 조금은 더 재밌는 예를 하나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nt main이 이렇게 비어있죠. 아무튼 어떤 main이라는 펑션 이름 나오고 출력 자료형, 출력 값, 그리고 input type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다고 제가 이거는 함수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인트로덕션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주차 숙제, 2주차 숙제를 할 때 뭐 add, 뭐 multiply 이런 거 할 때 함수를 사용했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함수를 알려드리려고 쓰는 건 아니고요. 이 return을 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보여드리고자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void 펑션 하고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펑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펑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르긴 할 건데요. 인티저형으로 한번 반환형을 받아보겠습니다. 인풋은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니까 놔둘 건데요. 인풋도 받아볼까요? 그냥 인티저형을 받겠습니다. A를 받아가지고 조건문을 쓸 거예요. 여기 안에 보통 인풋을 받았으니까 출력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return 뭐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if a가 10보다 작으면은 1을 출력을 할 거고 1을 반환을 할 거고요. else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0을 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return이 함수 끝에 올 때 다음과 같이 어떤 조건문에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함수를 배울 때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이게 조건문, 스위치문이 나오고 return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한번 5라는 숫자를 입력으로 받고요.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5로 했을 때, 펑션에 입력을 5로 받았을 때 if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니까 return 1을 하겠죠. 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니까 여기가 1로 이렇게 대체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result는 1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else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a가 10일 때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0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조건문과 return 문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또 어떤 함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서도 매한가지로 함수 안에 어떤 hello again 해가지고 어떤 출력문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어떤 조건이든 간에 이 조건 아니면 이 조건이면은 return이 되어 버리면서 함수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조금 전에 메인 함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return 뒤에 어떤 것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return 뒤에 나오는 것들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return에 대한 예를 강제로 이렇게 좀 가져와 봤고요. 아무튼 지금 이번 두 번째 실습 시간에서는 이제 while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고됐든 flow control에 대해서도 좀 같이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break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for loop를 종료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브레이크의 효력은 바로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가장 안쪽의 for loop에만 효력을 미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뭐 더 여러 개의 이렇게 for loop가 있다면은 이 브레이크가 유효한 거는 바로 이 안쪽에 있는 for loop 혹은 while loop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모든 for loop를 종료시키거나 모든 while loop 즉 반복문을 종료시키고 싶으실 때에는 어떤 플래그라는 컨디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흐름을 제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ontinue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복문 안쪽에 있지만 이 continue를 만나고서 반복문이 끝날 때까지 적혀있는 어떤 코드들을 무시하고서 다음 반복을 할 때 이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홀수나 짝수를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return도 사실 flow control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return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뭐 return 뒤에 뭐가 어떤 문장이 나오든 간에 그런 것들은 흐름 제어상 흐름은 반대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수행이 되지 않는 문장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